이들은 엄청난 재앙을 만나고 아시아로 온 인류의 여정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슈퍼컴퓨터로 기후 모형을 만들어 선사시대 지구의 기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자. 수천 년에 걸쳐 지구의 기온은 급강하했다. 시베리아는 더 추워졌다. 시베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제정 러시아의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 세계 최대 박물관 중 하나인 에르미타슈는 수많은 걸작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화려한 전시관 너머에 자리 잡은 수장고엔 또 다른 보물들이 숨어 있다. 시베리아의 선사시대를 조명해줄 귀한 실마리들이다. 특이한 점은 이 유물들이 시베리아 남부의 몇몇 유적에서만 발견됐다는 사실이다. 기후가 험악해지자 선사시대 인류는 생존이 가능한 몇몇 지역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지역 중 하나가 바로 바이칼 호수 근처에 있는 말타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빙하시대 절정기의 주거지라고 주장한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을 통해 우리 조상들이 그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알아보자. 학계 일각에서는 돌날의 크기가 줄어든 것부터가 지독한 추위의 결과였다고 주장한다. 혹한 때문에 바위산으로 가기가 힘들어지자 돌 하나를 쪼개서 여러 개의 돌날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뼈로 만든 작은 이 조각들은 모피를 입은 사람을 묘사한 작품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다. 새를 조각한 이 작품들 역시 혹한의 결과일 수 있다. 물새들이 날아오는 때는 술록들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와 비슷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런 새 조각들을 사냥꾼의 부적으로 추정한다. 초자연적인 존재의 의지에 고난을 이기려 했던 것이다. 초기 인류는 이렇게 북시베리아의 얼어붙은 황무지로 왔고 극심한 추위에 쫓겨 남쪽으로 돌아갈 때까지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을 이어갔다. 시베리아의 초기 인류는 빙하기의 추위를 이겨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며 큰 변화를 겪는다. 사람들의 겉모습이 달라진 것이다. 아프리카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최대한 가깝게 재현한 모습이다. 이 두개골의 주인은 약 10만 년 전에 살았던 현생 인류 여인이다. 인류의 아프리카 기원설은 아프리카에 살던 호모사피엔스 집단 하나가 아프리카를 떠나 동아시아까지 이동했다고 주장한다. 그 여정의 어느 시점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시베리아에서 중국까지 우리는 그 변화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동아시아인의 외형 변화는 고고학계뿐만 아니라 화장품 업계에도 큰 관심사다. 다국적 화장품 회사인 엘사가 중국 상하이에 세운 연구개발센터. 이곳은 중국인의 얼굴 특징을 집중 연구해 시장 개척의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동아시아인은 대체로 코가 낮고 얼굴이 납작하며 눈꺼풀의 피하 지방층이 두터운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특징은 아몬드 모양의 눈이다. 서구적인 미를 추구하는 최근의 경향은 이런 특징들을 최대한 가리는 화장을 선호하게 만들었다. 이분은 전형적인 중국인의 눈을 갖고 있죠. 전 이분의 눈이 더 크고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겉모양만 달라진 게 아니다. 엘사의 화장품 연구원들은 동아시아인과 유럽인이 외형만 다른 게 아니라 노화 과정도 다르다고 말한다. 얼굴에 주름을 조사해봤더니 중국 여성들의 눈초리 주름은 유럽 여성보다 10년이나 늦게 시작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단 눈초리 주름이 나타난 뒤엔 유럽 여성들의 주름을 곧 따라잡죠. 동아시아인 특유의 외모는 어떻게 나타나게 됐을까? (1950년대) 미국 인류학자들이 처음으로 내놓은 가설에 따르면 이 변화 역시 빙하기의 혹한과 관계가 있다. 아몬드 모양의 눈은 설원에 반사되는 햇빛을 차단해주고 눈꺼풀의 두터운 피하 지방은 추위를 막아주며 납작한 코는 동상 위험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생각은 다르다. 중국인과 유럽인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기 때문이다.